혹시 오늘도 건강을 위해 아삭한 사과 한 쪽을 드셨습니까? 잠시만 멈추십시오.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드신 그 사과가 지금 콩팥을 서서히 갉아먹는 독이 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사과는 금사과라는 말만 믿고 매일 습관처럼 드십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어가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보약이던 습관이 나이 든 콩팥에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사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60대 이후의 신장, 상태와 먹는 방식이 문제입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온 내과 전문의입니다. 제가 이렇게 강하게 경고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몸에 좋다는 방송만 믿고 무작정 따라하시다가 콩팥이 망가져서 뒤늦게 후회하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내 몸이 붓고 소변에 거품이 끼는 이유가 바로 이 사과 먹는 습관 때문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사과가 콩팥에 보내는 치명적인 경고 3가지와 죽어가는 콩팥도 살리는 기적의 올바른 섭취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콩팥을 해치고 계신 분이 분명 계실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만 눌러주십시오. 이 작은 관심이 여러분의 콩팥 건강을 지키는 생명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는 소중한 시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콩팥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단순히 소변을 만드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이자 생명, 유지장치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과 물, 그리고 숨 쉴 때 들어오는 공기 속에 독소까지 걸러주는 아주 고마운 장기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콩팥은 우리 몸에서 가장 빨리 늙는 장기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갓 태어났을 때 여러분의 콩팥은 새하얀 거름종이처럼 깨끗하고 튼튼했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도 찌꺼기를 완벽하게 걸러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6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쉬지 않고 일해온 지금 여러분의 콩팥은 어떤 상태일까요? 마치 60년 동안 한 번도 교체하지 않은 정수기, 필터와도 같습니다. 거름망은 낡아서 구멍이 숭숭 뚫려 있고 필터 사이사이에는 그동안 걸러내지 못한 찌꺼기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60대 이후의 자연스러운 신장 노화 과정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사구체 여과율이 떨어진다고 표현합니다. 20대에 100점 만점이던 콩팥 기능은 40대부터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해 60대가 되면 절반 가까이 기능이 저하됩니다. 즉, 젊었을 때는 사과 3개를 먹어도 콩팥이 거뜬히 처리해냈지만 지금은 사과 반쪽만 먹어도 콩팥이 힘겨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아도 콩팥 기능이 웬만큼 망가지기 전까지는 수치가 정상으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 범위라고 해서 안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콩팥은 기능이 50%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아무런 비명도 지르지 않는 침묵의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술, 담배도 안 하고 건강식만 챙겨 먹었는데 왜 콩팥이 나빠졌나요? 라고 말입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믿고 매일 드시는 그 음식들이 약해진 콩팥에는 오히려 독이 되어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과처럼 몸에 좋다고 알려진 과일일수록 우리는 경계심을 풀고 마음껏 섭취합니다. 하지만 낡은 정수기 필터에 계속해서 불순물을 쏟아부으면 결국 필터가 막혀 버리듯이 노화된 콩팥에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주면 콩팥은 결국 작동을 멈추고 맙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습관이 우리 콩팥을 병들게 하고 있었는지 지금 바로 첫 번째 경고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마 여러분이 가장 의외라고 생각하실 부분일 겁니다. 여러분이 사과를 드실 때 콩팥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습관. 첫 번째는 바로 사과를 갈아서 즙으로 마시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명절이나 병문안 선물로 사과즙 박스를 주고받는 것이 너무나 익숙한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 댁의 냉장고 한 구석에도 건강원에서 내려온 사과즙이 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60대가 넘은 여러분에게 사과즙은 꿀물이 아니라 독이 든 성배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과를 믹서기에 갈아버리는 순간 사과가 가진 최고의 방패인 식이섬유가 모두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과를 씹어 먹을 때는 식이섬유가 당분의 흡수를 천천히 조절해 주지만 갈아버리는 순간 사과는 더 이상 과일이 아니라 고농축 설탕물 덩어리로 변해버립니다. 여러분이 아침 공복에 사과즙을 꿀꺽 마시면 불과 10분도 되지 않아 엄청난 양의 액상과당이 혈관을 타고 콩팥으로 직행합니다. 늙고 지친 콩팥은 갑자기 들이닥친 설탕물 쓰나미를 보고 기겁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활성산소가 콩팥의 미세 혈관들을 설탕에 절인 과일처럼 딱딱하게 굳게 만듭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요산입니다. 사과즙 속의 과당은 우리 몸에서 대사되는 과정에서 요산이라는 찌꺼기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생성된 요산 결정체는 마치 깨진 유리 조각처럼 날카롭습니다. 이 유리 조각 같은 요산이 혈액을 타고 돌다가 결국 필터 역할을 하는 콩팥에 박히게 됩니다. 요산 결정체가 콩팥 조직을 찌르고 상처를 내면 콩팥은 염증으로 붓게 되고 기능은 더욱 떨어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집에서 직접 짠 과일 주스는 괜찮다고 착각하지만 콩팥 입장에서는 탄산음료의 설탕이나 사과즙의 과당이나 똑같이 처리하기 힘든 독소일 뿐입니다. 씹을 수 있는 치아가 있다면 무조건 씹어서 드십시오. 씹는 행위 자체가 침을 분비시켜 소화를 돕고 콩팥에 신호를 보내 준비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마시려고 하지 마십시오. 편안함 뒤에는 언제나 무서운 대가가 따르는 법입니다. 이제 두 번째 경고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먹는 형태가 아니라 먹는 시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 식사 후에 입가심으로 사과를 깎아 드시는데 이 작은 습관이 밤새 여러분의 콩팥을 고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침 사과는 금사과이고 저녁 사과는 독사과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단순히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이라고만 알고 계셨다면 반쪽만 아시는 겁니다. 60대 이후에 저녁 사과를 드시는 것은 콩팥 수명을 단축시키는 지름길입니다. 밤이 되면 우리 몸의 위장 운동은 현저히 느려집니다. 이때 섬유질이 풍부한 사과가 들어오면 장내에서 이상 발효를 일으키며 가스를 만들어냅니다. 뱃속이 부글거리고 가스가 차면 횡격막을 압박해 숙면을 방해하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콩팥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콩팥은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혈압이 떨어지면서 하루 종일 받았던 압력에서 벗어나 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을 갖습니다. 하지만 사과 때문에 잠을 설치면 교감신경이 흥분하여 밤에도 혈압이 떨어지지 않는 야간 고혈압 상태가 지속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밤에는 수도꼭지를 잠그고 쉬어야 하는데
사과 한 조각 때문에 밤새도록 고압의 물을 쏘아대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쉴 틈 없이 높은 압력을 견디다 보면 콩팥의 미세 혈관은 결국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저녁 사과는 절대 금물입니다. 그것은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물 한 잔 외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마십시오. 정입이 심심하다면 차라리 양치질을 하십시오. 콩팥이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습니다. 해가 지면 사과도 콩팥과 함께 잠들게 놔두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사과즙과 저녁 사과에 대해 경고해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경고가 남았습니다. 이것은 사과를 먹는 방법이 아니라 사과 그 자체에 붙어 있는 보이지 않는 위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껍질째 먹는 것이 좋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그 상식이 오염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우리를 배신하고 있는지 그 불편한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경고는 바로 껍질에 묻어 있는 잔류 농약과 코팅 왁스입니다. 방송이나 신문에서 사과 껍질에 퀘르세틴 같은 항산화 물질이 많으니 반드시 껍질째 드세요 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으셨을 겁니다. 네,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깊은 산 속에서 직접 농사를 지어 농약을 치지 않고 바로 따먹을 때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마트나 시장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사과는 유통 과정에서 썩지 않고 예쁘게 보이기 위해 표면에 식용 왁스 코팅을 하고 재배 과정에서 병충해를 막기 위해 농약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판매자들은 식약처 기준을 통과한 안전한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젊고 건강한 간과 콩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 미세한 양이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간은 들어온 독소를 훌륭하게 해독해서 배출해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0년을 넘게 사용한 여러분의 간과 콩팥은 다릅니다. 나이가 들면 간의 해독 능력과 혈류량은 젊은 시절의 60% 수준으로 뚝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거뜬히 걸러내던 소량의 화학물질도 지금 여러분의 몸에는 차곡차곡 쌓이는 독소가 됩니다. 특히 사과 껍질의 왁스 성분은 물로 씻어도 잘 지워지지 않고 끈적하게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왁스층 아래에 농약 성분이 갇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몸에 좋다고 껍질째 씹어먹는 순간 이 화학 물질들은 고스란히 위장으로 들어가고 간으로 이동합니다. 지친 간이 이 독소들을 다 처리하지 못하면 결국 그 짐은 누가 떠안게 될까요? 바로 우리 몸의 마지막 정수기인 콩팥입니다. 간에서 걸러지지 못한 독소가 혈액을 타고 돌다가 콩팥의 미세한 사구체에 끼게 되면 콩팥은 이물질을 내보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비싼 유기농 사과를 사 드시거나 베이킹, 소다로 빡빡 씻어서 드시곤 합니다. 정말 훌륭한 노력입니다. 하지만 저는 60대 이후의 환자분들에게는 조금 더 보수적이고 안전한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100% 무농약, 사과라는 확신이 없다면 과감하게 껍질을 깎아 드십시오. 껍질에 있는 비타민을 조금 더 섭취하려다가 콩팥에 화학물질 찌꺼기를 남기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비타민은 다른 안전한 채소로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망가진 콩팥은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콩팥은 지금 깨끗한 혈액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농약과 왁스라는 불청객을 초대하지 마십시오. 껍질을 깎는 그 작은 수고가
여러분의 콩팥 수명을 5년 아니 10년 더 늘려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사과가 콩팥에 주는 3가지 치명적인 경고를 모두 확인했습니다. 사과즙, 저녁 사과, 그리고 껍질째 먹는 습관. 이 3가지만 피하셔도 여러분은 콩팥을 지키는 큰 산을 넘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과를 아예 끊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과 자체는 죄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시간입니다. 콩팥이 안 좋은 분들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기적 같은 사과 섭취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실제로 이 방법으로 건강을 되찾은 분의 생생한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마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귀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던 68 새 여성 환자분 박 여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동네에서 건강 전도사로 불릴 만큼 자기 관리에 누구보다 진심이셨던 분입니다. 평생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요가를 하셨고 고기와 인스턴트 식품은 입에도 대지 않는 철저한 채식주의자셨습니다. 본인은 100점짜리 건강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과 손발이 심하게 붓고 소변을 볼 때마다 변기물이 안 보일 정도로 거품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겼지만 증상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덜컥 겁이 나서 대학병원을 찾았더니 만성 신부전 3기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환자분은 너무나 억울해서 제 앞에서 눈물까지 뚝뚝 흘리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술, 담배는커녕 커피도 안 마시고 몸에 좋다는 비싼 유기농만 찾아 먹었는데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고 말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셨습니다. 제가 그분의 식단 일기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콩팥을 망가뜨린 범인을 찾아냈습니다. 범인은 바로 박 여사님이 건강을 위해 신주단지처럼 지켜오던 그 습관들에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매일 아침 껍질째 사과 1개를 드셨고 오후에 요가 운동을 다녀오시면 갈증 해소를 위해 사과즙 2팩을 꼬박꼬박 챙겨 드셨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더할 나위 없는 건강 식단이었지만 68세에 늙고 지친 콩팥에게는 매일 독을 주입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껍질에 묻은 미세한 잔류 농약과 왁스는 해독되지 못한 채 콩팥을 공격했고 땀을 흘린 후 탈수된 상태에서 마신 고농축 사과즙은 혈관에 끈적한 당분을 쏟아붓는 테러와 같았습니다. 건강하려고 했던 그 피나는 노력이 오히려 콩팥을 망가뜨리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제가 박 여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여사님이 드신 그 사과즙과 껍질 씹는 습관이 여사님의 콩팥을 쥐어짜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제야 환자분은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오열하셨습니다. 이것은 비단 박 여사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나도 남들보다 건강을 챙긴다고 유난을 떠는데 이상하게 몸이 더 무겁고 피곤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달리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혹시라도 박 여사님처럼 열심히 관리하는데도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다면 댓글에 저도 바꾸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의지마저 꺾이지 않도록 제가 돕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제가 박 여사님께 처방했던
그리고 죽어가던 콩팥을 살려낸 그 기적의 섭취법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사과를 아예 끊으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정답은 바로 사과의 형태를 완전히 바꾸는 것에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릴 시간이 왔습니다. 콩팥을 살리는 열쇠는 바로 불, 즉 열에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과는 신선하게 아삭아삭 씹어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콩팥이 약한 60대 이상의 분들에게 생사과는 그저 차갑고 딱딱한 돌덩이와 같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사과를 요리해서 먹어야 합니다. 바로 찐 사과입니다. 아마 찐 사과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과를 찌면 영양소가 다 파괴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인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사과를 찜기에 넣고 뜨거운 증기로 쪄내는 순간 사과 내부에서는 놀라운 화학적 변화, 즉 연금술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변화는 바로 성질의 변화입니다. 한의학적으로 생사과는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보일러와 같아서 항상 따뜻해야 제 기능을 하는데 나이가 들면 이 보일러의 불씨가 점점 꺼져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차가운 성질의 생사과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꺼져가는 불씨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사과를 열로 익히면 이 차가운 성질이 중화되고 따뜻한 성질로 바뀝니다. 즉, 찐 사과를 먹는 것은 차가워진 콩팥에 따뜻한 찜질팩을 올려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두 번째 변화는 독소 배출 능력의 급상승입니다. 사과 속에는 펙틴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생으로 먹을 때 이 펙틴은 단단한 세포벽에 갇혀 있어서 우리 몸에 흡수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오히려 소화되지 않은 펙틴은 장을 자극하고 가스를 만듭니다. 하지만 사과를 가열하면 단단했던 세포벽이 허물어지면서 펙틴의 분자 구조가 작고 부드럽게 변합니다. 이렇게 활성화된 펙틴은 혈관 속을 돌아다니며 끈적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그리고 콩팥을 괴롭히는 독소들을 스펀지처럼 강력하게 빨아들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과를 익혀 먹을 때 항산화 물질의 체내 흡수율이 생으로 먹을 때보다 몇 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소화 부담의 최소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박 여사님처럼 콩팥이 안 좋은 분들은 대부분 위장 기능도 함께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사과를 드시면 속이 쓰리거나 신물이 올라오는 이유가 바로 사과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과를 찌면 신맛을 내는 산 성분은 날아가고 은은한 단맛만 남게 위장에 가해지는 자극이 10분의 1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위장이 편안해야 콩팥도 편안할 수 있습니다. 위장에서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한 음식물은 결국 콩팥의 찌꺼기로 남기 때문입니다. 찐 사과는 마치 갓 수어낸 죽처럼 부드럽게 넘어가고 콩팥에 아무런 부담도 주지 않으면서 영양소만 쏙쏙 전달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박 여사님을 살려낸 비법이었습니다. 단순히 먹는 것을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콩팥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서 넣어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생사과가 날뛰는 야생 말하면 찐 사과는 잘 훈련된 순한 양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콩팥은 지금 너무나 지치고 예민해져 있습니다. 야생 말을 억지로 태우려 하지 마시고 순한 양을 선물해 주십시오. 사과를 찌는 그 15분의 시간, 그 짧은 기다림이 여러분의 콩팥을 지옥에서 건져 올리는 구명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좋은 찐 사과를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야 하며 여기에 무엇을 더 넣어야 콩팥 기능이 2배, 3배로 살아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사과만 찌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콩팥 양기를 북돋아줄 특급 도우미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건강하게 지켜줄 가장 확실하고 구체적인 솔루션을 공개합니다. 콩팥을 살리는 기적의 레시피, 이름하여 계피 사과찜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지만 그 효과는 실로 엄청납니다. 준비물은 사과 반쪽, 계피가루, 그리고 호두 2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이 세 가지가 한 팀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가장 먼저 사과 반쪽을 준비합니다. 앞서 경고해 드린 대로 농약과 왁스, 걱정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껍질은 과감하게 깎아내십시오. 껍질을 벗긴 사과는 한 입 크기로 먹기 좋게 깍둑 썰기를 합니다. 이제 썰어둔 사과를 찜기 그릇에 담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활용 점정을 찍을 비법, 재료 바로 계피, 가루를 솔솔 뿌려주십시오. 양은 티스푼으로 반 스푼 정도면 충분합니다. 한의학에서 계피는 콩팥의 양기를 북돋아주는 최고의 약재입니다. 나이가 들어 콩팥이 차가워지면 소변, 줄기가 약해지는데 따뜻한 성질의 계피가 들어가면 꺼져가던 콩팥의 불씨를 다시 확 살려줍니다. 사과의 달콤함과 계피의 따뜻함이 만나면 망가진 콩팥 세포를 깨우는 강력한 에너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호두 2알을 잘게 부수어 사과 위에 얹어주십시오. 호두 속에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과 오메가3는 딱딱하게 굳은 콩팥 혈관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준비된 그릇을 김이 오른 찜기에 넣고 약 15분에서 20분 정도 푹 쪄주시면 됩니다. 만약 찜기가 번거로우시다면 전자레인지 용기에 담아 2분에서 3분 정도 돌려 드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조리법이 아니라 반드시 따뜻하게 익혀서 콩팥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3일간의 구체적인 실천 루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날은 비움의 날입니다. 냉장고 속 사과즙을 미련 없이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둘째 날은 체험의 날입니다. 아침 공복에 따뜻한 계피, 사과찜을 천천히 씹어 드십시오. 셋째 날은 확인의 날입니다. 아침 소변에 거품이 줄고 색이 맑아졌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단 여기서 의사로서 엄중한 경고를 드립니다. 콩팥 기능이 10% 이하이거나 칼륨 조절이 안 되는 분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 60년간 가족을 위해 헌신하느라 정작 본인의 몸은 돌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콩팥이 건강해야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끝까지 존경받는 어른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병원 침대가 아닌 두 다리로 여행하는 활기찬 노후를 원하신다면 오늘 내용을 꼭 실천해 주십시오.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하는 것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가정을 지키는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콩팥 지킴이 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